네, 7월 31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관련 소식 저희가 조금 집중적으로 또 맥락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세적인 측면에선 여전히 아쉽죠. 어제 잠깐 급등이 나와주긴 했는데 상당히 아쉽게 또 바로 매도 물량 터지고 다시 0.7달러 지지 테스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지금 변수들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특히 무엇보다 리플 소송이 합의 종결될 것이냐, 아니면 항소심까지 가서 정말 항소심 간다라는 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소송에 대한 어떤 일부 승소라는 굉장히 의미가 큰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 이슈가 고개를 들면서 이런 불확실성이 지금 현재 XRP 시세를 누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의 시세가 조금 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전폭적인 시세 전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여지고 있는 숫자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코인스키드가 얘기한 건데, 이 사람 지금 XRP 강세론자죠. XRP 강세론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6개월 차트입니다. 6개월 덩어리 하나가 6개월 차트인데 지금 페넌트 패턴이 잘 형성이 되고 있어. 그래서 8달러까지 잘 올라서 준다라면,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동안 하반기에 0.82달러까지 잘 올라서 준다라면 그 시점이 물론 여기가 될지 최악의 경우에 여기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거는 모르는 건데, 어쨌든 여기만 잘 지지를 받아준다라면 3.7442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찍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8271달러가 굉장히 강력한 지금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만 잘 뚫어준다라면, 여기가 지금 2021년 고점이잖아요. 이게 2018년 고점이고, 여기를 뛰어넘는 3.7달러까지 요 비율만큼 훅 올라가면 이렇게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여기서 우리의 핵심 포인트는 XRP가 이러다가 3.7달러 곧 가겠구나,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분석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차트에 표면적으로만 등장해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차트에서는 사실 이면적으로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지금 단기 전망이 아니라는 거죠. 6개월 봉, 6months 차트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6개월 될지 12개월 될지 18개월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 패턴 자체가 마무리될 수 있는 끝자락은 이 패턴의 형태만 보자라면 2027년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이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항 맞고 빠질 경우에 물론 지지를 받겠지만, 거대한 지지 라인이 수년에 걸쳐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지지를 받겠지만, 빠지면 다시 0.5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숨겨져 있지만 직접적으로 차트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강세론들은 조금 우리가 이면에 담겨 있는 부분들까지 체크를 하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제 조금 더 시장이 강세 국면으로 전환이 되면은, 특히 이제 또 기대감이 큰 XRP 같은 경우에는 별의별 전망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조금 이렇게 크리티컬하게 우리가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사실 이런 시세 급등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XRP에 대한 글로벌 채택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 글로벌 채택이 가속화된다라는 거는 XRP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고, 이 1000억 개로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는 XRP이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다라면 그만큼 자산 가치, XRP의 가치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나름의 추론이 가능해지는 거죠. 특히 이번에 팔라우 정부가 리플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CBDC를 발행을 한 거죠. 다만 팔라우 정부 같이 작은 나라들은 자체 화폐가 없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형식을 통해서 CBDC 시스템을 지금 장착을 하려고 하는 거고, 몬테네그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CBDC 관련돼서 각국 중앙은행들과 아주 다채롭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무려 30개 나라 이상 국가들과 CBDC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제임스 왈리스 리플 CBDC 총책 이 부사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30개 나라.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30개 나라면 전 세계가 지금 205개 나라인데 30개면 15%잖아요. 전 세계의 15%와 지금
리플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 15%가 CBDC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리플 레저 어떨까 이러면서 지금 리플과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30개 나라가 다 리플을 채택한다라는 보장은 없죠. 다만 여기서 일부가 이미 5개국과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는데 여기서도 뭐 한 10% 정도라도 추가가 돼서 10개국, 20개국 이런 식으로 국가적인 채택이 확장된다라는 거. 20개 나라가 XRP를 채택을 한다라면 전 세계 국가의 10%입니다. 물론 이제 GDP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이 국가적으로 XRP를 채택하는 것과 팔라우나 몬테네그로가 채택하는 건 좀 사이즈가 다르긴 하죠. 다만 어쨌든 전 세계 30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XRP를 채택할까 말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XRP의 국가적인 채택이 이렇게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섹시 포인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초점은 XRP의 글로벌 채택이에요.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글로벌 채택이 가속화된다는 것은 XRP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공급량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 논리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의 맥락으로 오늘 다룰 이야기들을 관통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XRP의 글로벌 채택이 증가한다는 것은 XRP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고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XRP 시세 상승과 맞물려 있다. 이게 지금 오늘의 핵심이에요. 계속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맥락을 좀 가지고 보셔야지 이 영상이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야기들이 조금 더 의미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이해를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타오 요시타카 SBI 그룹 회장이죠. 일본의 JP모건이라고 불리는 SBI는 지금 발을 안 담그고 있는 게 없습니다. 거래소도 가지고 있고 P2E 게임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아무튼 5만 가지 크립토 커런시와 관련해서는 5만 가지 것들을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이 SBI 계열사 중에 하나는 그 주식 배당금으로 XRP로 줍니다. 예, SBI는 아무튼 굉장히 재미있는 곳이고 기타오 요시타카 회장은 XRP 빠돌이에요. 빠돌이 완전 XRP에 지금 빠져있고 아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SBI는 리플랩스의 초기 투자자이고 지금도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부 투자자입니다. SBI가 없었으면 리플이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아시아 시장의 확장성과 중동 시장의 확장성을 이뤄낼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만큼 SBI, 특히 SBI 리밋의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XRP, 리플 소송이라는 굉장히 큰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어마어마한 확장성, 다시 말해서 XRP가 돌아다닐 수 있는 어떤 모세혈관 이런 생태계가 굉장히 빠르게 구축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SBI의 역할이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빼놓을 수가 없고 특히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일본의 모든 은행들이 XRP를 채택할 것이다. 이런 전폭적인 멘트를 몇 년 전에 했어요. 이게 2019년인가? 그때부터 XRP에 대한 어떤 강세 이야기들을 엄청 지속적으로 말만 이렇게 강조를 한 게 아니죠. 실제적으로 XRP가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1등 공신 누구다? SBI다. 요건 맞아요. 요건 부인하기 어려워요. 일본이란 나라가 좋고 싫고 떠나서 SBI는 아무튼 리플 홀더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SBI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XRP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해왔던 SBI가 이번에 뭘 했냐? 지난주에 그룹 웨비나를 열었거든요. 주체는 SBI VC 트레이드가 주체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일본어로 돼 있어갖고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SRP 뭐 셜라 이렇게 돼 있는데 블록체인을 통한 금융 송금 혁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인 거죠. 일본에서 해외로 송금을 해. 그러면 SBI 리밋을 통해서 하는 건데 기술적으로는 SBI VC 트레이드가 가지고 있는 ODL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야. 이 ODL은 무슨 ODL이야? 리플 XRP 레저에서 XRP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ODL이잖아. 그래서 SBI VC 트레이드를 거쳐서 다시 말해서 XRP 레저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거지. 지금 여기서 태국을 예시로 들었잖아요. SBI와 태국의 파트너십, 여기에 리플도 껴있는 태국 확장, 동남아시아 확장, 동아시아의 확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게 SBI 리밋이었다. 근데 SBI 리밋의 고객이 실제로 송금을 할 때 기술적인 ODL 유동성은 SBI VC 트레이드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다시 말해서 XRP 레저를 통해서 가는 거고, 이게 이렇게 태국으로 간다.
특히나 이제 여기서 태국을 예로 든 거는 태국과의 파트너십도 잘 되어 있지만 태국으로의 해외 송금 물량이 크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분들 태국으로 송금을 하는, 고향으로 송금을 하는 그 송금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태국을 사례로 든 건데, 아무튼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정리를 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SBI가 이렇게 전폭적으로 XRP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드서머 XRP 페스티벌, 이게 송금이란다. 이 소송 이후에,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의미 있는 승소를 딱 했잖아요. 부분 승소지만, 일부 승소지만 의미 있는 부분, 2차 시장 프로그래밍화된 거래, 알고리즘화된 방식의 거래는 투자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증권이 아니다. 이런 판결을 어쨌든 받아냈으니까 그 이후에 XRP에 대해서 SBI가 그룹 차원에서 미드서머 XRP 페스티벌 이렇게 타이틀까지 뽑아가지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리플레저를 통한 금융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일본 은행들 보라고 지금 하는 거죠. 사실 은행들 니들 채택해야지, 엄청 빨라, 그리고 엄청 싸, 왜 안 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뉘앙스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재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SBI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정말 어쩌면 2025년쯤에는 일본의 모든 은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많은 은행들이 XRP를 채택해서 XRP를 통해서 송금을 구현하는 그런 상황,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전폭적인 시세 전망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어제 오늘 사이에서 나온 얘기들인데, 하나 먼저 이 셰넌 소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웰스파고와 관련된 일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XRP 100달러에서 500달러 가능성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긴 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셰넌 소프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스위프트가 지금 하루에 4,480만 개 메시지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건 XRP가 처리하고 있는 거의 절반에 불과해. XRP가 아무튼 엄청 지금도 잘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XRP는 일단 기본적으로 빠른 결제 시간, 뭐 1초에서 5초, 훨씬 더 효율적인 거, 엄청 싸잖아, 거의 공짜. 그러니까 당연히 이상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정을 해요. 만약에 1000억 XRP 중에 지금 에스크로 물량이 있으니까 에스크로 물량도 어느 정도 풀리고 한 750억 XRP가 유통되는 상황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XRP를 활용하는 기관을 1000개라고 했을 때, 1000개. 지금 구체적으로 몇 개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1000개로 가정했을 때 기관당 7,500만 달러 규모의 어떤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XRP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브리지 커런시를 활용을 할 거잖아요. ODL 유동성, 기관이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얘기를 지금 750억 XRP를 기준으로 1000억 개 기관이 사용했을 때 7,500만 달러 규모를 각 기관별로 유동성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JP모건 같은 경우에 매일 8조 달러 이상을 지금 송금하고 있다. 그런데 XRP가 지금 JP모건의 오닉스와 경쟁 구도가 돼버렸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좀 싸움 느낌인데, 어쨌든 JP모건이라는 어마어마한, 미국 역사상 이런 기업이 또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정말 특혜와 혜택과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의 어떤 그런 상징이면서 동시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사이즈의 지금 은행이 JP모건이잖아요. 그런데 매일 지금 8조 달러 이상을 송금한다라는 거예요. 이 8조 달러만 놓고 보면은 JP모건이 왜 오닉스라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체적인 블록체인 송금 혁신을 이미 구현을 했는지 느낌 오실 거예요. 그죠? 8조 달러를 송금을 매일 하는데 이걸 스위프트를 통해서 하게 되면 수수료가 이게 얼마며, 이게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JP모건 아무튼 무서운 기업은 맞아요. 그래서 오닉스가 지금 오닉스를 통해서 송금을 하는 걸 포함해서 매일 8조 달러 이상,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10%만 먹는다라면 이거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XRP에 대한 채택이 강화되면 더 많은 기관들이 XRP를 채택하게 된다라면 하다못해 1000개 기관이 참여할 경우에 7,500만 달러씩의 기관들이 XRP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더 확장이 되고 이
JP모건이 지금 하루 송금하고 있는 거에 10%만 XRP가 먹는다라면, 그렇게 더 많은 기관들이 채택을 하고 XRP에 대한 수요가 증대가 되고 공급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아니 당연히 가격은 급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4개월에서 7개월 안에 XRP가 100달러에서 500달러에 갈 거라고 예측을 해. 나는 다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말도 안 된다라고 제가 보는 거는 이 100달러에서 500달러라는 숫자가 너무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100달러에서 500달러가 가면 너무 좋겠다. 우사인 너트님 일단 사표 내실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겠지만 약간 비현실성이 좀 느껴지는 액수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는 있지만, 여기서 끄덕끄덕 동의를 하는 부분은, 기관들의 채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앞서서 국가적인 채택이 더 증가할 가능성에서 짚어봤고, 일본에서는 하다하다 수많은 은행들이, 어쩌면 SBI 회장의 말처럼 모든 은행들이 XRP를 활용하면서 유동성 확보를 할 상황. 사실 일본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져도 어마어마한 거죠. 일본의 모든 은행들, 예를 들어서 90% 이상이 XRP를 통해서 송금 혁신을 이루는 상황. 그 90% 이상의 기관들이 각각 한 개 기관마다 7,500달러 이상의 어떤 규모를, XRP의 규모를 ODL로서 확보를 한다라는 그런 상황. 그런데 JP모건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에 한 10%만 XRP 쪽으로 가져와도, 와, 그러면 어마어마한 수요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건데, 공급량은 한정돼 있고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럼 가격 상승하는 거잖아. 이러면서 지금 100달러에서 500달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딱 그냥 한 단어로 압축하면 그게 뭐냐? 공급 충격. 공급 충격을 지금 가능성에 대해서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블랙스완 캐피털 리스트의 창업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XRP의 유틸리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공급을 초과할 경우에 필요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가격이 필요하다. 지금 제가 길게 설명드렸던 게 요 한 문장으로 지금 얘기가 되죠.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다? 공급 충격. 그래서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기에 지금 XRP가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온다? 공급 충격. 다시 이걸 좀 길게 설명을 하면, XRP의 수량은 한정돼 있어. 그런데 지금 국가적인 채택이 더 증가할 가능성, 하다하다 30개 이상의 중앙은행들과 CBDC와 관련된 논의를 지금 리플이 하고 있고, 이미 5개 중앙은행들과는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그런데 국가적인 채택이 또 증가하는 거 덩어리 하나, 민간에서의 채택이 증가와 관련했을 때 하나의 덩어리는 또 일본에서 어마어마하게 채택될 가능성, 어쩌면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다. 기타오 요시타카 회장의 말처럼 정말 2025년까지 일본의 모든 은행까지는 아니더라도 80-90%가 XRP를 채택한다라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7,500억 XRP가 유통되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1,000개 기관이 진입을 했다라면, 기관당 그러면 7,500만 달러 이상의 XRP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기관 수가 1,000개가 넘어설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지금 이 사람은 더 여기서 얹어서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XRP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경우에, XRP 지금 공급 부족한 거야, 1,000억 개 많은 게 아니라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뉘앙스적으로 깔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지금 긴 덩어리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다? 공급 충격.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공급 충격.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흥분해서 비타민 먹고 비타민 빨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뭐 실제로 뭐 넉 달에서 7달 안에 10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에 도달하면 너무 좋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우리 다 강남에 집 사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건데, 이건 좀 비현실적으로 전 느껴지고, 다만 여기서 현실적인 가능성은 XRP에 대한 글로벌 채택 가속화, 이게 뭘 야기한다? 공급 충격. 요거만 오늘 기억하고 가져가셔도, 어떤 XRP에 중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나름의 어떤, 내가 왜 XRP에 투자를 하고 리플의 비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바라보고 분석하면서 왜 매일같이 이렇게 공부를 할까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답이 될 수 있는 포인트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한 단어로 뭐다? 공급 충격.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큰 의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XRP의 시세 전망과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어떤 분석을 했던, 가장 강력한 희망 회로라고 해야 되나?
분석을 했던 곳이 발힐 캐피탈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XRP의 공정 가치에 대해서 지난달에 리포트를 냈었는데 6개 가격 모델을 분석해서 XRP의 적정 가격 최소 3,500달러에서 최대 22,000달러가 XRP의 공정 가치다. 그래서 XRP 100개만 가지고 있어도 100만 장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발힐 캐피탈이 나름의 보고서 화이트 페이퍼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가지 모델을 활용했는데 뭐 글로벌 일일 거래량, XRP 공급량, 초당 거래 등등.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이걸 다시 가져온 거는 XRP 공급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왜냐? 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 충격. 뭐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릴 캐피탈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특이점을 제외하고 XRP의 공정 가치는 최소 3,500달러에서 22,000달러다라는 굉장히 전폭적인 전망. 지난달 가격 기준으로, 그러니까 폭등하기 전이죠. 0.5달러 전후에 있을 때 가장 기준으로 했을 때는 66만 %에서 420만 % 상승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미 발리라는 이 바릴 캐피탈의 설립자가 사실 되게 XRP에 대해서 조금 음모론 수준의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리포트 자체가 좀 비판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XRP는 미국 정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부채를 키워가면 이 부채 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도달이 됐을 때 이 세계 기축 통화가 될 것이다. 우리가 조금 잘 알고 있는 XRP 음모론과 좀 맞닿아 있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라서 그렇게 좀 신빙성을 높게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XRP에 대한 공급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지금 JP모건이 보여주듯이 금융송금 거래액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8조 달러 데일리 8조 달러. 근데 그게 앞으로 더 디파이 쪽으로 강화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하게 많은 은행들, 트레디셔널 뱅크들이 스위프트를 통해서 송금을 하고 있는데 진짜 금융 거대 괴물이라고 할 수 있는 JP모건은 자체적으로 아싸리 그냥 블록체인 시스템 사업부를 오닉스 사업부를 만들어가지고 지들이 그냥 다 하잖아요. 왜? 더 빠르고 공짜니까. 그래서 JPM 코인이 자체적으로 XRP와 똑같은 브리지 커런시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고 JP 코인은 상장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JP 코인 상장되면 재밌겠죠. 세력의 코인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지금 JP모건 어떤 흐름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미래 어느 시점에 아주 멀지 않은 미래 어느 시점에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다? 공급 충격. 오늘의 키워드는 뭐다? 공급 충격. 요것만 조금 가져가셔도 앞으로의 어떤 XRP 글로벌 확장성과 관련해서 이런 사안들 여러 가지 사안들을 바라보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